사람이기 때문에 21세기 기업들이 최고로 원하는 우리 제품들을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할 수 있는 아이가 학습 능력 25의 사회성 75의 아주 우수한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학습 능력 25만 보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현재 대한민국에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은 사회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중심으로 외국어 회화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아이한테는 어느 학원에 많이 보낼 것인가 이걸 연구하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사회성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 이 아이가 활동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간단하게 5명의 아이들의 적성 구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지만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각각이 100의 능력을 갖고 있는 다 완성된 인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 적성 구조의 개념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100, 90, 70, 30, 25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만 아이를 일렬로 세운 다음에 너는 왜 100인 아이처럼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느냐라고 아이한테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100인 아이가 가는 길과 90인 아이가 가는 길 그다음에 70인 아이가 가는 길 우리는 이렇게 학습 능력 한 가지만으로 A가 더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이 아이는 굉장히 나중에 사회에서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사회가 아이들한테 많이 암시를 하게 됨에 따라서 아이들 자체도 굉장히 기죽어서 생활하는 모습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각자 생긴 게 다르듯이 각자 다른 길을 우리가 가는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적성 구조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성 구조라는 개념을 파악하고 나서 그럼 내 구조에 맞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거는 진로 성숙도라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로 성숙도라는 것은 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이 두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A 학생은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니까 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도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꿈이 뭐냐라고 하니까 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주변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 가게 되면 나중에 대학 3학년, 4학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까 대학원 갈까 그때 와서 고민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실 텐데 다른 학생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B 학생이 있는데 B 학생도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니까 과학자입니다. 그럼 A 학생과 똑같죠? 초등학교 때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꿈이 뭐냐니까 B 학생은 핵물리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에서 조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더 구체화됐죠. 핵물리학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꿈이 뭐냐니까 나중에 나사와 같은 곳에 가서 열심히 천체물리학을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대학교 때 가서도 내가 나사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려면 뭐 국내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대학원은 해외에 유학을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유학 가려면 국내 대학원 가는 건 잘 알지만 해외 유학 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는 토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대학원을 갈 때는 뭐 GR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1, 2학년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3, 4학년 때 추천서 자기소개서 준비해서 우리가 대학원은 유학을 한번 가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해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로 성숙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이런 진로 성숙도가 두 학생처럼 과학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두 아이 모두 다 훌륭한 그런 진로 성숙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학교를 가게 되면 이 아이가 그 초등학교 때 말하는 과학자가 좀 더 구체화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구체화되는 단계는 계열 정도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단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열이라는 것은 인문계열이냐, 이공계열이냐, 그다음에 예술계열이냐, 예술 안에서도 미술, 음악, 체육계열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느냐, 상업계열이냐, 공업계열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의 진로 성숙도는 구체적인 학과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진로 성숙도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성숙도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에 가까워질수록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의 정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을 진로 성숙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점점 구체화하도록 키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신의 적성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서로 비교 가능한 게 아니라 내 아이, 나 자신, 나는 어떠한 능력 구조를 갖고 있을까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능력 구조를 확인을 했으면 이 능력 구조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